잉붕 오빠는 키가 존나 작잖아 씨발. 애미 덤프트럭에 치여 저 멀리 날아가 아스팔트 바닥에 면상부터 떨어져 10m 정도 갈려나간 것처럼 생긴 년이 저런 말을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미래의 성을 팔고 보조금을 받고 싶다는 나의 장래 희망을 꺼냈다. 초등학교 때 버블파이터로 여자친구 사귄 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버블파이터를 했다. 버블파이터를 매우 좋아했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가끔 엄마 몰래 30분 엄마 앞에서 공부 1시간 하면 10분씩 짬짬이 쪼개가며 플레이했다. 친한 친구가 전학 가는 날에도 학교에서 배웅해주고 집 가서 버블파이터를 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맵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아마 빌리지 골목길이었을 거다. 닉네임이 귀여코노. 야 이거 너무 특정인데. 디즈니 빨간색 캐릭터를 착용한 유저를 만났다. 앞구리기도 제대로 못하는 귀여운 유비였다. 그때 당시 승리에 목숨을 걸던 초딩이라 스코어만 깎아내던 유비가 정말 싫었지만 귀여코노의 와 정말 잘한다 이 한마디에 몸이 녹아내려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게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거의 매일 게임에 접속했는데 이상하게도 귀여코노라는 유저도 매일 접속했다. 그리곤 게임 메시지로 항상 먼저 인자를 해줬다. 그렇게 되니 매일 같이 게임을 하게 되고 어느 날은 귀여코노의 친구랑도 같이 하게 되었다. 귀여코노와 친구의 채팅을 들어보니 어렴풋이 여자인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 코자냐고 물어봤는데 맞다는 것이다. 여자와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던 나는 신이 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카톡 아이디와 전번까지 교환해버렸다. 그 당시 나는 13살이고 귀여코노의 나이는 14살. 나는 연애란 동갑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 누나에게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매일 게임하고 카톡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카톡으로 누나가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13살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서웠다. 카톡 내용을 보고 멍해진 상태로 왜 그러냐고 묻자 사실 하고 있었고 아우 야 우울증 이거 좀 위험한데요? 지뢰겠는데요? 학교에선 친구도 별로 없고 부모님께 매일 혼자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죽고 싶다는 것이다. 이 누나가 죽으면 뉴스에 나올까? 미친 생각하는 거 라고 잠시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마음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누나를 좋아하니까 자살 말라고 말렸다. 누나는 마치 먹이를 유인하는 초롱아기처럼 정말 나 좋아해? 라며 내가 고백하게끔 유도했다. 그 뒤로 매차쿠차 사귀게 되었다. 사귀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전화도 했는데 인연이 내 얼굴도 모르면서 내 꿈 꿨다. 너 생각나더라.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꺼냈다. 그때 당신은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병신은 틀림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정말 많은 카톡을 했는데 일상 얘기부터 본 방법, 보컬로이드, 망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줬다. 나는 섹스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했다가 검색 기록을 아빠한테 들켜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 그러다 결국 헤어지는 기점도 있었는데 얼굴도 몸무게도 모르고 오로지 목소리만 아는 그년이 자꾸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다는 거다. 다이어트 하는 건 좋은데 자꾸 학원 끝나고 사먹는 떡꼬치, 소떡소떡, 닭꼬치 사진을 보내며 나 이거 먹었어, 나 자제력 없는 돼지느냐 하는 레파토리가 너무 지겨웠다. 이거 존나 꺾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년의 본명은 익맨이었다 이질하는 거 아니지? 박준영이었다 이질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나는 헤어질 각오로 그래 돼지년이네 라고 보냈고 그 뒤로 매차쿠차 싸움에 헤어졌다. 잘 지내려나? 나 야동 안 보거든? 메롱 그러고 사랑해? 괜찮은 거 3개만 뽑아봤어. 나 야동은 언제 보여주니? 2013년? 이거 보고 그 시절이 너무 부끄러워서 소리 질러버렸다. 개추 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 디스코트 방에서 여자 꼬시려다가 긁힌 썰. 그 시절 나이 고1을 앞둔 중3 겨울방학. 나는 친구들과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탐방하며 서버 테러를 하거나 서버 테러가 주 목적인 사람이네요. 후원한 유저를 다구리 쳐서 후원 아이템들을 약탈하는 등 상대방의 우울을 나의 기쁨으로 전환시키며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무려 8개의 서버에서 밴을 당하고 씨발 테러리스트네요. 다른 서버를 찾던 도중 서버 유저 20명 정도 돼 보이는 소규모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찾았다. 디스코드 방도 있어서 친구들과 후원한 애들이랑 친해진 다음에 집에 용암 뿌리고 템 털자 라고 합을 모았고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다. 그때 나의 디스코드 닉네임은 윤봉길. 아니 윤봉길 선생님은 되게 좋은 일 의인인데 너는 그냥 사적으로 테러하는 거잖아. 초딩들을 웃기기엔 충분한 닉네임이었다. 그 뒤로도 초등학생 때부터 단련된 광대 입담으로 지적 수준이 낮은 초딩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초딩 중 몇 명은 나의 충실이 되어 마인크래프트 서버 카톡방에서 내 존재를 알렸다. 겨울방학 1주간 그 초딩 친구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도 하며 롤도 하며 우애를 다지던 중 마인크래프트 서버 관리자들 귀에도 들어갔다. 서버 관리자들은 초딩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버자 관리자 중 한 명은 나에게 이번 주에 정보가 있는데 너가 카톡 방장을 맡아서 아이들을 인사를 하라고 했다. 나는 존나 귀찮았고 초딩들을 극혐한다. 정말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초딩들이 지옥 탈출을 하며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나는 옆에 누가 있던 간에 조용히 해 씹새끼들아! 라고 할 정도로 초딩들이 싫어한다. 이런 충동적인 마인드는
아마 부모님이 내가 등교하기 전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항상 당당해져라 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 같다. 뭔 개소리,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정모가 있기 3일 전 갑자기 음성 채팅을 하던 도중 관리자들이 들어왔다. 들어온 이유는 아마 정모 준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관리자 중에서 코자 목소리가 섞여 내 귀에 들어왔다. 빠르게 관찰한 결과 2명이었다. 내 친구와 나는 이 여자 2명이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자들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나의 초딩 충신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다. 대략적으로 나이대는 초6 한 명과 중2였던 것 같아. 나이는 상관없다. 그때 나는 미성년자니까. 아쉽게도 남자의 유무는 알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다들 고왔기 때문에 정모 때 꼬셔보기로 다짐했다. 정모 장소는 홍대. 집과 가까워서 정말 좋았고 방학 동안 게임하느라 못 봤던 여자도 본다는 생각에 참 설렜다. 초 럭키. 친구와 나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정모에 나섰다. 정모 장소인 홍대 입구역에 도착할 당시 초글린 8명이 우리를 반겨줬다. 나는 족같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반가운 척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여자 관리자가 곧 오기 때문. 존나 계산적이네. 아니 씨발, 아니 진짜 여자가 얼마나 좋은 거야? 분위기를 씹창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됐다. 잠시 후 여자 관리자 2명과 남자 관리자 1명이 같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다. 나는 보자마자 씨발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자 관리자 중 1명은 얼굴이 요괴를 흡수하는 호리병처럼 생겼고, 다른 1명은 투블럭에 피어싱, 그리고 족경 제일 최악이었던 말끝마다 씨발을 붙이는 가오가 이빠이 잡힌 페미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코자니까 라고 생각하며 마인크래프트 서버 초딩들과 모여있다가 친구와 나는 말을 맞춰서 그 호리병 대갈통령과 페미년 지그놈과 함께 빠져나왔다. 4명이서 10분 동안 길을 걸어갔는데 서로 한마디도 못했다. 왜 서로 대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말하기 싫어서 안 했다. 정적이 흐르다가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정적을 깨기 위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인붕이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 친구 이 씹새끼가 어찌저찌 이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냥 집에나 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중 호리병 대갈통년이 잉붕 오빠는 잘생겼는데 라고 하자마자 옆에 있던 메갈 페미년이 입을 열었다. 잉붕 오빠는 키가 존나 작잖아 씨발. 애미 더 부트러겠지요. 저 멀리 날아가 아스팔트 바닥에 면상부터 떨어져 10m 정도 갈려나간 것처럼 생긴 년이 저런 말을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선 니에미 후 욕설을 치고받은 후 말싸움을 했겠지만 저런 년도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스러워. 크크 키 작긴 하지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쿨한 척한 뒤 여자 2명과 친구까지 버리고 도망갔다. 나중에 친구에게는 도망가라고 카톡하고 홍대 어딘가에서 만나 저녁 먹고 헤어졌다. 그 뒤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잘 들었습니다. 친구와 고백한 여자애랑 기싸움 한 썰, 우리들의 영웅 ADSD군이 올려줬고요. 나는 중학생 시절 방학만 되면 친구들과 마인크래프트를 했다. 이때도 마인크래프트를 했대요. 저번 썰과 같이 조초딩들의 후원템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것,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둔 집안에 용암을 뿌려 초딩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용암에 타고 있는 자신의 집을 보며 채팅창에 누가 저희 집 테러했어요 복구해주세요 라고 울분을 토해내는 걸 보는 것이 나의 최대 행복. 천성이 악마 새끼라 그런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나였기에 엄마 용돈 한두 푼 모아 후원한 아이템을 빼앗고 놀려서 울리는 그 순간만큼은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에 나도 몰래 아해가오를 할 정도로 먹이사슬 최하층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다. 마인크래프트를 같이 하는 친구 중 나와 성격이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번 썰에 나왔던 그 친구다. 그 친구와 나는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약탈 서버를 누비며 후원자들을 너무 많이 썰고 다니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휴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휴식할 겸 평온한 분위기의 쿠키런 서버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쿠키런 서버는 정말 정직하게 노가다를 해서 번 돈으로 아이템을 구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난 그게 정말이지 싫었다. 남 잘되는 꼴을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네. 항상 남의 것을 탐하고 뺏는 것에 능했던 나는 노가다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거래소 앞에서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뿌린 아이템을 몰래 다가가 먹고 도망가는 식으로 서버에서의 생계를 유지했다. 이거 악질이네. 이거 흉악범이네. 하지만 내 친구는 달랐다. 친구는 근성이 있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노가다를 계속하는 것이다. 20살이 되어서도 매일 4시간씩 메이플 재획을 한다. 정말 병신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하루 플레이 타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쯤 되었고 그 친구는 꽤 오래 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디스코드 방을 하나 따로 팠는데 친구 말로는 쿠키라는 서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디스코드 방까지 파나. 멤버들을 둘러봤는데 닉네임이 다들 귀염귀염한 게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닉네임이었다. 아 맞다. 내 친구도 정말이지 인천 제일 가는 여미새다. 둘 다 친구 따라 강남 갔네요. 여자인 걸 티가 조금만 나도 친구인 나를 제쳐두고 모든 신경이 여자 쪽으로 가는 미친놈이다. 한때 나도 너무 강한 여미 세력에 손절할까 심히 고민한 적도 많다. 이 새끼는 그냥 여자랑 있으면 내 말을 다시 씹어버린다. 거두절미하고 여자인 것을 알아챈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새 친구놈이 카톡 방까지 봤기 때문이다. 여자는 2명, 나와 친구놈 1명씩 딱딱 짠 것처럼 꼬셔왔다. 나는 당시 롤을 하느라 친해질 새 없었지만 친구놈은 벌써 그 2명의 여성분과 친해져 있었다. 주능떡은 사양 안 하는 성격이기에 롤을 그만두고 카톡 채팅에 집중했다. 나는 일단 인터넷 여자에게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푸사를 확인해봤다. 없다. 푸사가 없다. 나는 여자가 자기 얼굴을 푸사로 안 해놓으면 핫타치니어로 깔고 한다. 매혹을 맞기 전 정신을 차리고 나 또한 친구놈처럼 빠져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며 연락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2명의 여성분 중 1명과 겐톡을 하는 사이까지 돼버렸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고 나는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나와 그 여성분 사이에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되고 만다. 사건의 정말을 설명하기 전 나는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중학생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여자분과 카톡을 하다가 나는 어느 지역에 살아? 흐흐 하고 개인 신상을 물어봤다. 여자분은 사진을 하나 띡 보내더니 우리 집 주변 사진이야 라고 보내주는 건 아닐까. 공사장 사진 같기도 하고 놀이터 사진 같기도 하고 와 놀이터 정말 크다 라고 반응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나에게 원투펀치를 날리는 게 아닌가? 이게 놀이터로 보여? 와 완전 빡대가리네. 나는 이영복이 중식도로 마늘을 패는 것처럼 나의 뒤통수에 이 정도의 중식도 단밀이 고스란히 내려치는 느낌이 들었다. 오 씨발 화나네? 나의 자그마한 마음속 외침이었다. 그 순간 나의 감정은 조금씩 좋아하던 감정이 180도 바뀌어 원수가 된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보이스톡을 걸었고 여자분이 받자마자 야 이 씨발 빡대가리? 넌 얼마나 똑똑하냐? 이성의 끈이 끊어져버려 나도 모르게 8톤 트럭 같은 말솜씨로 여자를 뺑소니 쳐버렸다. 그 뒤로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버렸다. 그때 당시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중학교였고 학구열도 뛰어난 탓에 우리 중학교를 다니는 것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다. 물론 나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일단 상태를 패야 되지 않겠는가. 학원에서 예습한 근해 공식과 나의 중학교 명성을 들먹이며 서로 얼마나 똑똑한지 지능 배틀을 뒀고 얼마인가 서로의 카운터 펀치와 주먹 다짐이 점점 끝나가더니 석이 나가버렸다는 듯 단톡방에서 서로 한마디도 안 했다. 얼마 안가 나는 카톡방을 나가고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엄청 당황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해? 나는 정말 궁금했다. 친구는 사실 나 걔한테 고백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라이 병신 얼굴도 모르는데 고백했어? 나는 실수로 속에서 생각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고 친구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자기도 너무 이른 고백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는 눈치였다. 일단은 여성분과 풀어보겠다며 몇 시간 동안 내 카톡 답장 안 하다가 여성분과 사이가 창난 것이 아니라 아주 창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잊고 다른 여자를 구하기로 결론이 났다.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친구의 여미 세력으로 내가 손절해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다음 편까지 이렇게 10년지기 친구와 여자 문제로 서먹해진 썰. 저번 썰에 이어서 투비 컨티뉴죠. 나에겐 초중고 이후 20살까지 알고 지내며 항상 만나 상호작용하던 친구가 있었다. 상호작용이라고 보통 하나요? 친구들끼리? 그냥 같이 노는 이런 상호작용 뭐 NPC 바로 저번엔 썰에 나온 그 친구다. 그 여미새 친구는 나와 초중학교를 같이 다녔으며 취업을 중요시 생각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빠졌고 나는 개십상 똥꾸렁기내가 나는 쓰레기 고등학교로 빠졌다. 그래도 여미새 친구는 20살까지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매일 만나 PC방 가거나 서로의 집에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여미새 친구가 나와 다른 동네 친구들이 조금 덜 떨어지고 철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철들고 똑똑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짱구는 모발리 나온 철수 포지션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느꼈었는데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고 이 우쭐함으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터지고 만다. 20살 초반 대학 개강을 하기 전 나와 그 친구는 밤길을 걷고 있었다. 여미새 친구의 스펙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대기업에 입사했으며 자신은 여기서 끝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중견 기업이었고 일하다가 잘렸다. 왜 잘렸지? 여미새 친구가 말을 걸었다. 잉붕아 넌 미래의 목표가 있다? 아니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 취업 안 하고 살기 돈 떨어지면 자살
뭐 이런 생각을 해 젊은 놈이. 나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에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나오듯 조건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왔다. 잉붕아, 너는 이때까지 살면서 본 애들 중 가장 특이해.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뭔가 잘 될 것 같아. 여미새 친구는 웬일이 칭찬을 해줬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한데 대충 자신은 취업해서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입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대기업 입사가 목표가 아니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집안일하고 남는 시간에 롤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로 정말 대단한 목표라며 지켜세워줬다. 히키가야 하치만 이렇게 생각해. 님 약간 히키가야 하치만 같네요. 치켜 세워주니 열린 수도꼭지처럼 자신의 생각을 술술 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은 일반고에 나오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특성화고에 나와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더 대우받을 수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온 애들을 너무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온 나는 쩌적 소리와 함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너무 비판하는 게 아니냐고 살살 반박해 갔지만 자신이 나온 특성화고 애들은 취업 준비도 하고 뉴스도 보며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한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20살짜리가 저런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유는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구나 하며 목구멍까지 넘은 패드립을 삼켰다. 밤 12시가 다 돼가는 야밤에 벌벌 떠며 1시간가량 토론을 하다가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다. 자존심에 너무나 상처가 많이 나 망치로 몇 번 두들기면 부러질 것 같아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나는 뉴스에서 성을 파는 여자들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꺼내며 나도 미래에 성을 팔고 보조금을 받고 싶다는 나라의 장래희망을 꺼냈다. 저 친구도 웃긴 게 여러 가지 사람을 봤는데 너는 잘 될 것 같아 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둘 다 잘못됐는데? 그러자 그 여미새 친구는 자신은 성을 파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도 좋아하는 여자가 성을 팔던 기록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상했다. 도대체 어쩔 수 없이 성을 파는 상황이 몇이나 될까? 돈이 필요하다면 이 일을 하면 되고 조직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성을 파는 일은 시토미에나 있지 실제 사례는 몇 안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며 공격턴을 잡기 위해 머릿속에서 태풍처럼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러다가 얘는 그냥 여자에 미쳤구나 라는 결론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나는 작은 물고기를 미끼 삼아 큰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부처럼 혹시 다른 사람한테 성을 파는 걸 봐도 눈 감아줄 수 있어? 라는 민감한 친구를 꺼냈고 여미새 친구는 덥석 응 어쩔 수 없다면 이라고 물어버렸다. 이 대답에 나는 그럼 내가 사 먹으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고, 뭐, 여미새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콧방귀를 치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카운터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다. 사실 이때가 기회이기에 코너 속으로 몰아는 인파이터 복서처럼 연속적인 펀치로 상대방을 당황케 했다. 사실 내가 단골손님이면 어떡해? 너한테 화내고 나한테 잘해주면 어떡해? 그래도 결혼할 거야? 분위기가 쌓여진 걸 느낀 나는 핸드폰을 켜고 시간을 보는 척하며 헉!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라고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핸드폰을 보여주고는 집으로 잽싸게 도망갔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연 항상 감사하고요. 헉!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잘 봤습니다.